새날통신 월보 해보로 읽는 교교 총관을 저희들이 정전의 순서대로 읽고 엮어서 21년 올 8월에 저희들이 정전공부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길산 반길턴 교무님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그 감상담을 쓴 조수원 정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명화 교무입니다. 네, 저희들이 거기 감상담을 쓰면서 이 내용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대종사님을 만나고 대종사님 당대에 공부했던 분들과 같이 대종사님의 법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 이공주 수필을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 수필인 이공주 회보 제33호 시창 22년 1937년 3월호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선방에 출석하시사 일반 선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오늘은 내가 제군에게 하나 물어볼 말이 있으니 대답하여 볼지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령 이제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기를 불법 연구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배우느냐고 한다면 제군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려는가 하시었다. 그때 2, 3인의 선도가 각자의 의견대로 대답을 고하니 혹자는 가로되 저는 3대력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가로되 저는 용신법을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가로되 저는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종사님께옵소는 각인의 대답을 일일이 청취하옵시고 다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의 말도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내가 또한 참고로 말하여 주려 하노니 자세히 들어보라. 그리고 가령 상대편에서는 같은 말을 묻는다 하더라도 대답하는 편에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 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여 줄 수가 있나니 만약 누가 나더러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하여 주겠다. 즉 이론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각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술을 실사에서 나아가서 사용하는 방법과 권리 있는 사람에게 권리 사용하는 방법과 물질 있는 사람에게 물질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으며 또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한정이 없을 것이니 혹은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 없어도 사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울 줄 아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줄 아는 방식을 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심이 생겨나게 하는 방식을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낙생활하는 방식 등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라 하시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 가라사대 현아 산업공상의 모든 학교로 말하면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많으므로 학술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여 이제는 문학, 정치학, 법률학 등도 전문 대학가가 생겨나서 공전의 발전을 보이고 또 농사법도 그러하여 모든 방법이 개량됨에 따라서 대발전을 현실상 놔두고 있으며 또 공업도 극도로 진보되어 전에 못 보던 문화주택이며 라디오, 비행기 등 실로 상상도 못하던 각양각색의 문명기구가 발명 제작되어 우리 생활상 무상한 편리를 도와주고 있고 또 상업도 그러하여 도해지에 있는 큰 상점들을 본다면 건물도 굉장하고 그 상품의 진열법이라든지 장부 정돈하는 법이라든지 매매의 교재술 등 실로 놀랄 만한 발전을 보이나니
이 세상은 이전에 비하여 가히 지상 천국이 건설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만큼 극도로 발달이 되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이대로 물질 문명만 되어가고 정신 문명, 즉 용신법을 모른다면 누구나 보고 듣는 대로 각자의 욕심만 채우려는 데에 결국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피해로 악화하여 이 세상은 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진즉부터 그를 염려하여 누구에게든지 용신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창하였노라. 대저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술을 배우는 것은 마치 전장에 나아가려는 무사가 칼이나 총 등의 무기를 장만하는 것과 같다니 같은 무기를 가지고도 용신법을 아는 자는 정의를 위하여 적군을 물리치는 데 사용할 것이요 용신법을 모르는 자는 불의한 사욕을 채우려는 데 악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학술을 가지고도 용신법을 아는 자는 저만 못한 일을 가르쳐준다. 혹은 공공에 빠진 일을 학술로서 도와준다고 하여 자리 이타가 되도록 이용할 것이요 용신법을 모르는 자는 그 학술을 무기 삼아 무식한 사람을 둘러먹고 속여먹는 데에 악용하여 필경 자해 타해가 되고 말 것이니 그러므로 용신법을 모르는 자에게 학술을 가르치는 것은 불량한 도적놈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하나니라. 또 권리 있는 자에 말하더라도 가령 전답을 많이 가진 권리 있는 자가 있어 그 독리 무산자들에게 돈을 주어 벌어먹게 하며 또는 도조도 공정하게 받고 혹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각인의 형편을 살펴서 동정하여 준다면 그러한 지주에게는 소장료도 정성껏 갖다 줄 것이니 자리 이타가 되지만은 만일 지주편에서 전답을 주고 떼는 권리와 도조를 더 받고 덜 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아무 재성도 없는 자기니 아니 뗄 논을 뗀다든지 더 못 받을 화곡을 강청한다면 소작인 편에서는 그 지주를 원망도 하고 봉변도 주며 관청에 고소도 하고 그의 악행을 신문에도 낼 권리가 있나니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다면 지주도 은연부지 중 망할 것이요 그 자긴들도 벌던 전답을 못 벌게 되었으니 차 소위 자의 타해니라. 또 같은 돈을 가지고도 가령 자선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공중을 위한 사업에 쓴다면 약소 대중은 그 은혜를 잊게 되니 좋을 것이요 사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다. 신문을 낸다. 혹은 비석을 세운다. 혹은 동상을 세운다고 하여 그의 공덕을 일컬을 것이니 이 또한 자리 이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그 반면에 만일 같은 돈을 가지고도 도적질할 때 쓸 무기를 사서 도적질을 많이 한다면 여러 사람이 해독을 입을 것이요 그러다가 경관에게 들키게 된다면 매를 맞는다. 진역을 산다. 별별 악행을 다 받고 사람의 행세를 못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곧 돈을 가지고서 자해 타해하는 법이니라. 그러면 물질 문명도 각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장려하는 머리의 실로 놀랄 만한 발전을 보이는 것과 같이 정신 문명도 또한 그러하여 자주 훈련하고 장려한다면 큰 효과를 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니 제군은 이때를 당하여 범연히 지내지 말고 새로이 각성하여 용신법을 배워서 같은 학술이나 권리나 돈을 가지고도 자리 이타가 되도록 선용할지어다. 만일 이때에 정신문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물질문명만 되어 나아간다면 도리어 이 세상은 악화하여 범행자가 많을 것이요 따라서 서로 대하는 대로 피해가 되어 살 수가 없을 것이니 제군은 용신법의 조종사가 되어 물신 양면을 유료 없이 밝힐지어다 하시더라. 네, 잘 들으셨나요? 대종사님께서는 불법 연구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며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은 불법 연구에는
이러한 것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신 법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은 물질이 개벽된 시대에 발맞추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벽된 물질에 대한 공부와 또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신개벽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개벽된 물질은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치니까 그곳에 임을 하고 우리 불법 연구에서는 정신문명을 시킬 용신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신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네, 용신법은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 법설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법은 자신의 지식, 기술, 권리, 이런 모든 물질을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타가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용신법이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 개인이 용신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결국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적용되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필요한 법이고 이 물질이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 더욱 필요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변화하는 이 세계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세계에 저희들이 용신법을 알지 못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신법을 알지 못하고 물질을 구하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겠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이롭게 쓴다고 하지만 나도 이롭지 않고 타인도 이롭지 못하게 하는 자해타해의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 세상이 수라장이 된다고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하고 그리고 소작인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요즘에 기업이나 이런 데 좀 비교를 해보면 기업이 이제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그 직원들하고 함께 하면 서로 좋아서 이렇게 더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기업이 나오는 그 이익을 기업주가 자기에게만 쓰려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직원들의 그런 수고로움의 덕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으로만 챙기다 보면 이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혹여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도움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이 또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 쇠해지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은 기업주도 망하니까 나쁘고 또 그 직원들은 직장을 잃으니까 나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해타해의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용신법을 알아야 좋은 기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용신법은 개개인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기업이나 사회, 국가에서도 이 용신법을 알아서 잘 운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요즘 전 인류가 기후 위기 때문에 완전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제로 운동을 하는 국가나 아니면은 기업한테 이제 그 많은 보상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정신 문명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물질 문명이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동시대권으로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세상에 되었는데, 대종사님은 그런 물질 개벽 시대를 통해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물질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 물질이 더욱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용신법, 정신개벽 이것이 더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신법을 전 인류가 다 같이 배우고 훈련해서 세상을 더 뭐랄까 평화롭게 이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대종사님의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면 낙원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용신법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용신법이 과연 어떤 법일까? 이거는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변화하는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용신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이 법이 이 시대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신법을 이 시대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제자인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